변호사님, 여기 이쪽입니다. 아, 네, 거기 계셨군요. 아니 근데 아버님은 오늘도 안 나오신 거예요? 네. 아버지랑 통화는 하셨죠? 네네, 통화는 했죠. 이 서류 전달드리라고 해서 저는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70대 남성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화는 A씨가 아닌 A씨의 아들이 아버지 대신 변호인을 만나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재산을 두고 지리한 공방이 오간 지 1년, 드디어 대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 밝혀졌죠. 당신 그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요 앞집 아저씨 말이야. 이혼하신다던 그분. 근데 그분 안 보인 지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 이사 간 거 아니었어? 죽었대. 아이고야, 진짜? 언제? 최근에? 아니 1년 7개월 전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1년 7개월 전에 사망했다고?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내내 자기 집 김치 냉장고에 갇혀 있었대. 소름. 사망한 사람이 이혼 소송을 벌였다? 영화 소재로나 가능할 법한 이 일은 사실 A씨의 아들이 벌인 범죄였습니다. 아버지가 이혼 소송 중에 사망했는데 의붓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이 갈까 염려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체를 은닉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남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오늘도 별일 없었죠? 나도 별일 없었어요. 아, 맞다. 나 은행 갈 일 있는데 나 나갔다 올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어요? 얼른 다녀와야겠다. 저 다녀올게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남편에게 인사를 건네고 다시 볼 일이 있다면 남편에게 사올 건 없는지 묻는 여성 B씨. 하지만 무슨 일인지 남편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이 무슨 냄새야? 저거 뭐야? 남성 시체 아니야? 여성 B씨가 출근할 때마다 살갑게 인사를 나누던 B씨의 남편은 사실 사망한 지 무려 7년이나 된 미라 상태였습니다. 최근 이처럼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이 방치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원희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희영 변호사입니다. 나라마다 문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고인을 추모하곤 하는데 사람이 사망했음에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보통은 장례 절차를 밟고 고인을 추모하며 이별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런 장례조차 치러지지 않은 채 시신이 방치되는 사례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무용고자 사례입니다. 이들은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인수를 거부해서 지자체의 지원으로 화장되는데요. 문제는 남겨진 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이나 유류품들이 법적 권한 문제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처리에 필요한 법적 절차만 수년이 걸리기도 해서 상당수가 사실상 행방불명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연고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가족이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집안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범행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고베시의 60대 남성은 자택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무려 10년간 화장실에 방치했는데요.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공무원이었던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받아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처럼 8050 문제, 즉 80대 부모가 50대, 60대 무직 자녀를 부양하는 구조 속에서 부모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은닉하거나 방치하는 사건이 매년 수십 건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신 방치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엔 어렵고요. 고립, 빈곤, 심리적 문제, 제도 비비까지 겹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슈들은 그 중에서도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이유 혹은 심리적 무력감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시신을 은닉하거나 방치한 사건들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본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도 실제로 아주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어머니 시신을 2년 5개월간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A씨의 넷째 여동생이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같이 살던 언니, 그러니까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현장에 들어간 경찰이 방 안에서 백골 상태가 된 어머니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집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발견됐고 그 메모는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머니가 사망한 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 거죠. 본인이 만약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왜 어머니가 사망했다 바로 알리지 않았던 거죠? 네, 그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A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머니 앞으로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약 1,800만 원가량을 계속 수령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연금이 끊길까봐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진술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 여부를 두고 검찰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었는데 놀랍게도 참석한 심의위원 10명이 모두 항소하지 않는 게 맞다. 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건 재판부의 형량과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배경엔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요. A씨가 오랜 기간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겪어왔고 어머니 역시도 다른 자녀들과 의절한 채 거의 A씨 혼자서 돌보던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어머니 사망 이후 일부 형제들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자 사실상 A씨 혼자 고립된 생활로 이어졌다는 점, 이런 여러 정상 참작 사유들이 고려됐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또 하나 소개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쓰러진 가족을 방치하고 맥주를 마신 아들 사건인데요. 2024년 8월 제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피고인 A씨는 은둔형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집에 함께 살던 고령의 친족 C씨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119에 신고하는 대신에 근데 피고인 A씨는 맥주만 마시며 방치했습니다. 타인과 접촉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게 A씨의 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치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C씨는 결국 사망했고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A씨의 어머니 B씨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부패해가는 시신과 무려 7일간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그 사이 A씨는 C씨와 어머니 B씨 명의로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계속 사용해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죽음을 외면한 무책임한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앞의 케이스와 많이 다르다 싶은 게 본인 앞에 쓰러진 가족을 바로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사건은 앞선 사례들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이미 사망한 가족의 시신을 은닉하거나 방치한 것이 문제였다면 이 사건은 사망 이전, 즉 생존의 가능성이 있었던 순간에서 도움을 주지 않은 행위,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까지 제기된 사건이거든요. 피고인은 스스로가 은둔형 성향이 강한 사람이어서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하는 게 너무 두려웠고 또 얼마 전 어머니 학대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과 때문에 혹시 또다시 의심을 받을까봐 아예 외면하고 피했다는 거죠.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바로 119에 신고했더라도 살릴 수 있었는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유기치사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네, 즉각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옮겼더라도 사망했을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적용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형법상 유기치사라는 건 피고인의 방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망 원인이 불명이었고 신속하게 조치했어도 결과가 달라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피고인이 무죄로 풀려난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법 위반과 유기죄는 인정돼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2년과 노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도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7일간 부패하는 시신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건 매우 비인간적인 결과다. 피고인의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형을 가중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케이스들은 가족이 사망함에 따라 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비라든지 돈을 못 받게 될까 걱정돼 시신을 방치, 유기한 경우였는데 이번에 살펴볼 케이스는 결과적으로는 돈 때문이긴 합니다만 앞선 사건들과는 결이 다른 그런 사건이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대로 결이 좀 다른데요. 이번 사건은 상속을 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은닉한 사건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경기 이천에 홀로 지내던 7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김치 냉장고에 넣고 1년 7개월 동안 방치한 겁니다. 사망 사실을 숨긴 이유는 당시 아버지가 의붓 어머니랑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소송이 종료되고 재산이 의붓 어머니에게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혼 소송 중에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민법상 소송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혼이나 재산 분할은 생존한 당사자 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이 드러나면 소송이 무효가 되고 상속권 구조가 달라질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은닉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송은 계속됐고 사망 1년 후인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해서 얼굴도 못 봤을 텐데 어떻게 당사자 없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능했는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망 사실을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을 계속 유지했고 소송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재판부도 피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사건은 지난해 10월 가족 중 한 명이 아버지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한 달쯤 지나서 아들이 스스로 자수했고 그제서야 시신이 김치 냉장고 속에 1년 7개월 동안 은닉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 하지만 의붓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울분을 토했고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두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의붓 어머니 측에서는 이혼 무효를 위한 가족관계 정정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혼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고 상속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의붓 어머니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씩 사연이 다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가족의 시신을 방치, 유기한 사건을 살펴봤는데 이게 만약에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이 그냥 사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했다. 이러면 뭐 이런 경우도 죄가 되나요? 네, 경제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면 형법상 시체 은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은폐, 방치, 무관심이 결합된 사건들은 인륜에 반해도 너무 반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사례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신승훈의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